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인터넷 활용 7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24라는 사이트를 배워보실 거고요. 일단 정부24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사이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요, 준비 작업으로 인증서, 그 다음 회원가입 하는 것까지 해보실 거고요. 본격적으로 서류를 우리 받으시는 방법은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부24라는 사이트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던가 정책 정보 또는 기관 정보 같은 안내가 전부 거기 안에 들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집에서 신청하고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아니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은요, 이제까지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하셨잖아요. 그러려면 항상 시간도 지켜셔야 됐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 등본, 지적도도 얼마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서류 발급받는 거 같이 해보려고 지금 인터넷 활용해서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일단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시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인인증서라는 걸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나 나의 등본을 떼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24에서는 꼭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인증서를 먼저 내 거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정은 안내해 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을 같이 가신다던가 아니면 신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는 제가 보여드리고 그 이전 과정은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뭐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언젠가 필요하실 때를 대비해서 공인인증서를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아예 처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한번 받아봤다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이 앞 단계는 하실 필요 없이 2단계부터 하시면 되세요. 자,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인터넷 뱅킹을 가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는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자, 은행에 가셔서 우리 은행 분에게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거고 그 다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주냐면요, 보안카드 그리고 공인인증서 신청 내용 안내문을 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해당 은행원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안카드 사용법과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신청 용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용지 안에는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 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두시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받으실 때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 은행 가기부터 보안카드 발급까지 4단계이셨고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필요하실 때 직접 은행 가셔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단계부터 공인인증서 지정하는 것까지는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은행마다 인터넷 뱅크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 센터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 광주은행 기준으로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혹시 나는 국민을 쓰는데 나는 뭐 하나은행을 쓰는데 이렇게 다르시다면 질문란에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똑같은 메뉴 위치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뭐부터 가실 거냐면 인터넷 뱅크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부터 배워보실 겁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컴퓨터 화면 들어가고요. 물론 지금은 처음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안카드도 없으시고 인터넷 뱅크도 없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메뉴의 위치와 이 정보를 여기에 입력하는 거구나 라는 거 꼭 짚고 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광주은행 인터넷 뱅크만 접속해 볼게요. 우리 바탕화면에서 구글 크롬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크롬 들어가셔서 따닥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검색창 보이시죠? 상단 검색창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광주은행이라고 적겠습니다. 나는 광주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데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메뉴 위치만 확인하실 거니까요. 어디 은행이든 공인인증센터는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국민은행이다 하면 국민은행 하시고 공인인증센터라고 적으시고, 광주은행이다 하시면 광주은행 공인인증센터,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공인인증센터라고 적겠습니다. 우리 다 적으셨으면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 검색 결과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뱅킹이라고 아마 뜨셨을 거예요. 또는 말 그대로 공인인증센터라고 뜬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는 개인 뱅킹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때 안내문 같은 게 여러 개 뜨는 사이트도 있을 건데 우리 선생님들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더 이상 보지 않기에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기에 체크.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광주은행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이런 은행 업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인인증센터를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로그인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센터로 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광주은행에서 공인인증센터의 메뉴는 여기 크게 있네요. 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인증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처음 발급하는 사람의 메뉴가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 최초 발급이시니까요. 첫 번째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들어가세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갱신이라거나 아니면은 등록이라거나 또는 컴퓨터에서 PC로 가져가는 거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실 수 있는데 처음이실 때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누르셔야 합니다. 발급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공인인증서는 이 인터넷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감도장처럼 중요한 우리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라라는 게 뜨거든요. 이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무조건 확인이나 또는 설치, 모두 설치 이런 것들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는 누군가 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때 미설치된 것에 대해서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꼭 재설치를 요구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안 프로그램 전체 설치라는 메뉴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따로 하실 활동은 없으시고요. 프로그램들이 잘 설치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이때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신 분들은요, 아마 설치 프로그램이 저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나실 건데, 그래도 정말 좋은 점은 따로 일일이 설치하실 필요 없이 통합 설치가 된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자, 통합 설치가 완료됐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기다리셨을 때 이렇게 설치됨으로 전부 바뀌실 거예요. 되셨죠? 우리 설치된 거 확인하시고 이전 페이지로 이동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 그러면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로 들어오고요. 우리 이때 뭘로 하실 거냐면 개인 고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누르겠습니다. 개인 고객 우리 선생님들 선택하세요. 정부24를 사용하실 때에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무료 우리 공인인증서로도 충분하십니다. 개인 고객을 클릭하셔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우리 범용 인증서, 즉 유료를 구매할 건지 아니면 무료 인증서를 사용할 건지 기다리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무료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 당연히 금융 결제에 관련된 거니까요. 여기 서비스 동의에 모두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우리 내용은 아래쪽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살표 누르셔서 2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3번 페이지 내용도 읽어보시고 확인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부정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서류를 떼실 때라든지 그럴 때만 사용하세요. 절대 남에게 이 공인인증서 번호라던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확인 완료. 공인인증서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계좌번호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가서 모르는 사람이 충분히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내 계좌에서 출금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의 동의랑 똑같은 겁니다. 공인인증서가. 그래서 꼭 우리 선생님들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요. 그리고 절대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광주은행 공인인증서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은행의 계좌 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은행 가서 신청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계좌번호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당 계좌번호 전부 적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생년월일까지 해주셔야지 아 주인이구나 하고 은행 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고 하겠죠. 자, 계좌번호는 광주은행 거 입력, 계좌 비밀번호는 4자리 모두 다 입력입니다. 4자리 모두 다 입력, 생년월일도 우리 그 주민번호의 앞자리 있죠. 예를 들어 67년생이시면 67, 그 다음에 뭐 2월 12일에 하면 0212 주민번호의 앞자리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의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적으시는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계좌 비밀번호는 4자리 모두 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 앞자리 형식으로. 계좌번호는 뭐 내가 151-24681-3456이다 하시면 이 다시 없이요. 그냥 이렇게 151-4897-654321 이렇게 전부 숫자를 이어 붙여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내 계좌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적으시고 확인 누르시면요. 저처럼 추가 인증 페이지로 옵니다. 우리 위쪽에는 우리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할 때 적으셨던 모든 정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자택 주소라던가 내 계좌 정보라던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전부 들어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가 내 계좌가 맞구나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쭉 내려주세요. 자,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고 그 다음 정말로 본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뭐 보이스 피싱이라던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한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인증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전화로 보통 인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성 우리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인증 전화번호에는 나의 핸드폰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있어요. 이유는 은행 가셔가지고 신청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내 정보를 우리 은행에다 넣었기 때문에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인증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강주은행 측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기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과정을 밟아 가시면 돼요. 전화기에서 인증번호를 뭐 8111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8111 하고 키패드를 눌러주시면요. 한 3초 정도 기다린 뒤에 인증되셨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보안카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인증 받으신 상태이세요. 자, 그 다음 전화 인증 받으셨고 보안카드는 은행 가셨을 때 은행 원분께서 이미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셨습니다.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용 서류. 그럼 그때 보안카드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 정보를 입력해주면 본인인 줄 강주은행에서 확인해주는 시스템이고요. 특히 보안카드 시리얼 넘버는 우리 상단에 여기 있는 번호이거든요. 전체를 적으실 필요 없이 우리 어떤 은행에서는 뭐 뒤에 3자리를 적어라, 어떤 은행에서는 4자리를 적어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위치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리얼 넘버는 카드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카드 밖에 넘버라고 있는 숫자. 그 다음 보안카드 번호 있죠. 17번은 순서입니다. 우리 강주은행 카드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1, 2, 3, 4, 5, 6, 7, 국민은행 카드는 가로형으로 1, 2, 3, 4.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번호를 잘 확인해 주시고 보안카드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17번에 가셨을 때 여기에 숫자가 4자리가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강주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앞에 2자리입니다. 만약에 17번에 1, 2, 3, 4라고 4자리가 적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이때는 뭐만 적으셔야 돼요? 앞에 2자리. 맞습니다. 1, 2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안카드 9번에서 뒤에 2자리면 예를 들어서 9번에 찾아가셨을 때 1, 2, 3, 4 이렇게 적혀 있다면 앞부분은 무시하시고 3, 4만 여기에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는 게 방금 은행에 가서 발급하겠다 한 나다, 내가 본인이 맞다 라고 여러 번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되셨다면 다음 버튼만 누르시잖아요. 전부 끝나신 거예요.
저장 위치와 공인인증서용 비밀번호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발급을 누르시면요. 저처럼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인터넷상을 통해서 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 이름 빼고는 다 가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불편하시겠지만 네, 개인정보 때문이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서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증서 발급 위치를 물어보는 우리 화면이 뜹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 하드디스크가 내 컴퓨터세요. 컴퓨터로 정부24를 이용하실 거니까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우리 체크해 놓으신 상태로 이제 인증서 암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암호는 우리 아까 은행원분이 안내해 주실 때 정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새로 정해 주셔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셔가지고, 즉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느낌표, 골뱅이 이런 특수문자까지 전부 조합해가지고요. 아주 어렵게 인증서 암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든지 나의 개인 금융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 회사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즉 내가 할 수 있는 똑같은 금융 활동을 내 공인인증서를 가진 사람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만 이걸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인증서 암호는 어렵게 만드시고 남에게 절대 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 넣는 방법 배워보셨고, 우리 다음으로는 정부24 회원가입 가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아마 여기까지 진행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셔가지고 신청을 미리 못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이게 필요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은행 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저의 이 수업용 영상을 다시 재생하시면서 천천히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고 계신 페이지 전부 닫고 다시 구글 첫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홈 버튼 상단에 홈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구글 첫 페이지로 돌아오고요. 또는 나는 홈 눌렀을 때 네이버가 뜨신다 상관없으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실 거냐면 정부24라는 홈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엔터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십니다. 우리 www.gov.kr 정부24 여기에서는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확인도 가능하시고 다양한 정책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24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처음이시기 때문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회원가입 후에 우리가 정말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시는 부분이요. 자주 찾는 서비스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 우리 주민센터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이때 그런데 필요한 점이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셔야 돼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어야지 이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서류를 정말 인쇄할 수 있구나 판단을 해서 서류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장당 유료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뭐 400원, 600원 이 결제액을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꼭 프린터기가 있으셔야 돼요.
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운전면허 정보, 자동차, 지방세, 지적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버튼도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버튼도 클릭.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건강보험 납부 확인, 4대 사회보험료, 통신판매업 신고, 운전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우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우시기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만 따로 발급을 받아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살짝 스크롤바 내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당 환경이실 때 예를 들어 뭐 임신, 출산, 아이들 돌봄, 전입신고, 안심, 상속 즉 이 요건에 맞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또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맘 편한 임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온라인 통합 처리 신청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국민 행복카드가 있어야지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대요. 그러면 행복카드 신청까지 여기에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 각각의 지역별로 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도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지역은 이게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임신을 했을 때 우리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있죠? 그 종류가 천천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원 우리 서비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우리는 또 임신 말고도 뭐가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고요. 내가 실제로 이 5가지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하시면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서비스 클릭. 자, 생애 주기별 서비스는 우리 나이에 따라서 또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양육 지원,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지 결정하실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중장년이다 하시면 중장년, 나는 어르신이다 하시면 어르신 이렇게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또 사회의 통합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르신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지, 수술, 그 다음에 가사 서비스, 광역 전철 할인, 다양한 우리 복지 또는 우리 선생님들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아까처럼 우리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는 광주에서도 북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상단 필터 클릭하셔서 광주, 그 다음에 또 구 클릭하셔서 북구 이렇게 선택 한번 해주시면 광주 중에서도 북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도 확인되시고요. 그 다음에 선정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선정 방법이시겠죠. 내가 이것에 정말 서비스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지? 그럴 때는 바로 여기 이용 방법에서 직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라, 아니면 어디로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라, 서류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생애 주기별 한번 확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받아보시는 게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십니다. 우리 위쪽으로 오셔가지고 정부24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정부24 클릭하셔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아까 제가 우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어디에서 확인하셨죠? 맞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오시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꼭 우리 선생님들 말고도 자녀분들, 뭐 결혼하신 신혼부부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녀가 있다거나 상관없습니다. 또는 중장년 모두 다 포함이 되시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니까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이 정보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24의 역할 봐봤습니다. 다양한 서류를 내가 발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직접 신청하거나 정보를 얻어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을 자유롭게 하시려면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그 정보들을 추천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회원 가입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십니다. 가장 상단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 클릭. 그 다음 내국인에 선택하겠습니다. 내국인 클릭. 이때 우리 선생님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전체 적으시고 실명 인증. 제가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명 인증을 하신 다음에는요, 약관 동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약관 동의 전체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우리 일단은 밑에 쪽에 들어가시면 전체 동의 있으시거든요. 전체 동의 체크해 주시고, 이때 선택이라는 부분은 알림 수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알림은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민원 및 서비스 신청의 처리 정보, 즉 필요하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다 되셨으면 동의에 체크 클릭. 우리 여기십니다. 회원 필수 정보 입력란.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이렇게 표시사항, 별 표시가 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 즉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빠짐없이 넣어주시고 주소도요. 그다음 밑으로 쭉쭉 내려오셨을 때 이메일 주소 있으시죠? 저랑 네이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유 식별 수집 정보 이거는 동의. 그 다음 생활정보 서비스 여기도 동의해 주셔야지 우리 정부24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자동차 우리 공적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는 없으시면 등록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있으시면은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 미납 통행료, 압류 이런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필요 정보입니다. 자, 이때 공적연금 가입 여부도 꼭 해주세요. 이거는 빼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공무원이면 공무원, 사학이면 사학, 없으시면 없음입니다. 아래쪽으로 인증서는 등록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 신청할 때, 즉 주민등록 초본 받을 때 공인인증서 사용하는데 이때 처음에 등록해 놓으시면은 로그인 하실 때부터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밑에 쪽에 맞춤형 서비스 정보 요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연령, 성별, 관심 지역 체크해 놓으시면 더 정보를 받으시기에 편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대략 어떤 정보를 적으셔야 되는지 한번 보셨으니까 저랑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우리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세요. 각각 사이트마다 다른 아이디 쓰시면 반드시 헷갈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는 네이버와 똑같은 아이디 쓰시고 그 다음에 중복 확인까지 꼭 해주세요. 아이디 쓰신 다음에 중복 확인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보셨으면 확인 클릭. 우리 비밀번호도 반드시 입력하시되 이때 영대소문자 구별 입력 또 특수문자까지 같이 입력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쓰시고 영어 소문자 대문자 구별해서 쓰시고 그 다음 숫자도 넣어주시고 특수문자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특수문자란 느낌표, 골뱅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괄호나 따옴표, 그 다음에 밑에 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별이나 느낌표, 골뱅이, 해시태그 이런 것들은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 아래쪽 주소 검색입니다. 주소 검색 창은 직접 적지 마시고 주소 검색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우리 늘 하셨던 거, 우리 인터넷 쇼핑 하셨던 것처럼 직접 무슨 로 어디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저는 요렇게 북구청 근처 적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정보, 나의 집원 정보에 맞는 우리 우편번호 확인해 주시고 집원도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찍어 주시면 알아서 들어가고요. 상세 주소도 여기 밑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 주소 적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메일 주소 저랑 네이버 배우실 때 하셨던 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는 우리 네이버라고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화번호 인증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결제하실 때 전화번호가 있으셔야지 결제하시기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한다거나 그럴 때 휴대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휴대전화번호 인증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휴대폰 본인 확인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현재 우리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통신사 있으시죠? 선택하셔서 직접 여기에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 우리 숫자 이것도 저랑 다르실 거예요. 그럼 보안 숫자 입력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나의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 하나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있는 번호를 여기 페이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인증 받으시는 시간 충분히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인증 받으셨으면 아래쪽에 고유 식별 정보에 동의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 생활정보 서비스는 우리가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가 안 되세요. 여기 보시면 생활정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가능하십니다.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등록하셔도 되니까 알겠다 하고 그냥 확인만 눌러주세요. 자, 동의하지 않음 해놓고 그러면 아래쪽은 우리가 생활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인데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쭉 내려오셔서 여기 맞춤형 정보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문자, 핸드폰 문자로는 알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가입 클릭하겠습니다. 가입 클릭.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가 네이버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디 맞죠? 저는 이미 기존에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 가입이 안 돼서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했습니다. 잘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 가기 클릭하시고 이때 공인인증서는 없으시기 때문에 아이디 있습니다. 아이디 들어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디와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회원 가입하셨고 그 다음에 나의 회원인 채로 우리 정부24의 회원인 채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활정보 동의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다는 안내 있네요. 우리는 X자 눌러가지고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하신 상태로 직접 민원 서류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토지대장 한번 받아볼게요. 실제로 내가 어떤 장소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실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주소만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주인이 변동되었는지 자세한 내역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프린트 하시려면 집에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토지대장 보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토지대장 들어오시고요. 이때 소유자가 전자민원 등본 발급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청하기 버튼 클릭.
조금 기다리시면 이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등본을 교부할 건지 아니면 등본을 열람할 건지. 자,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건지 아니면 임야, 산 있죠? 산이나 들, 밭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지 구분이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대상 토지의 소재지입니다. 우리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되 정말 특이한 것은 집번으로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 우리 집번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검색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다른 사람 토지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토지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재지를 저는 북구청 소재지를 적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토지가 있다, 집원이 궁금하셨다 하시면 거기를 적으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랑 같이 북구청 적겠습니다. 자, 우리는 검색 버튼을 클릭. 우리 집원 주소에는 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용봉동 입력하겠습니다. 용봉동 검색 클릭. 그 다음 행정 처리 기간에는요, 우리 선생님들 북구 용봉동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다른 주소를 검색하신 분들은 해당 주소의 동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원 주소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제가 북구청을 검색해 보니까 239-2번지 집원 주소가 나옵니다. 239-2번지 검색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연역이나 폐쇄대장 또는 특정 소유자의 유무 구분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 해주셔도 되고 폐쇄해 주셔도 되고 무 해주셔도 되고 우리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토지대장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뭐 직접 거래할 때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시려면 뭐 따로 연역은 없어도 되지만 또는 나는 이 토지가 누가 과거의 주인이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연역이 있으셔야겠죠. 자, 이래서 아래쪽에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공시지가, 우리 공시지가는 7년 거가 기본 선택이신데요. 나는 이전 것도 보고 싶다 하시면 직접 입력에 서서 이렇게 2014년, 2016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2002년 전에는 안 되십니다. 1998년, 1996년 이것은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유무로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아래쪽입니다. 수령 방법 가보겠습니다. 수령 방법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색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우리 방문 수령은 직접 해당 센터나 또는 동사무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집에서 정부24를 이용하시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발급하겠습니다. 본인 출력을 우리 집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 찾으셔서 클릭. 다 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 민원 신청하기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민원 신청하기 클릭입니다. 자, 기다려주시면 해당 집원 주소에 맞는 우리 토지 대장을 직접 교부하실 수 있고요.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출력입니다. 우리 문서 출력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집 프린트로 사용하셔서 토지 대장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집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토지 대장을 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시기 전 또는 땅을 사시기 전 그런 정보를 얻으실 때 꼭 주변 토지 대장을 집에서 여러 장 떼 보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뭐 구매를 하신다던가 투자를 하신다던가 그런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쇄기 누르면은 우리 집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을 시 바로 찰칵찰칵 하면서 인쇄가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어 보셨어요.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공인인증서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 번만 우리 선생님들이 공인인증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굉장히 쉽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내일은 주민등록 이렇게 등본 받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보고 계신 창 X자에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정부24도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24도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 클릭하셔서 나오시고요. 인터넷은 종료하겠습니다. 인터넷 X자로 종료 클릭하셔서 종료해 주시고 자, 그럼 내일은 우리 정부24를 통해서 또 다양한 서비스들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라 해보실 거고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